안토니 엘랑가의 뉴캐슬행에 히어 위고가 떴습니다. 뉴캐슬이 엘랑가와 영입 합의가 됐다는 기사가 떴고요. 그 이적료가 5,500만 파운드, 여기에 추가로 500만 파운드의 옵션이 붙으면서 총합 이적료가 6천만 파운드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로는 1,100억 원이죠. 이게 금액적으로 절대 싼 값은 아닌데 일단 엘랑가가 누구냐? 뭐 아시는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누누 산토의 노팅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선수고요. 프리미어리그 6골 11어시, 지난 시즌 누누의 노팅엄에서 38경기에 모두 출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누가 정말 믿고 썼던 선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엘랑가를 뉴캐슬이 왜 영입하길 원했을까? 게다가 또 금액이 적지가 않잖아요. 5,500만 파운드면은. 그런 금액을 지출하면서도 뉴캐슬이 엘랑가를 영입했었던 이유를 꼽는다면은 역시나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랑가는 에디아우의 시스템, 전술에 굉장히 적합한 선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엘랑가가 그러면은 하우의 전술에 적합한 이유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빠른 전환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이라는 게 뭐 한쪽 측면에서 반대쪽 측면에서 넘어가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수비 상황에서 공격 상황으로 넘어가는 그 역습 트랜지션 상황에서 엘랑가라는 선수가 그 타이밍 쪽으로 기여하는 게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기본적으로 하우의 전술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에디아우의 전체적인 커리어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지지 않는 전술을 표방하는 게 있습니다. 탄탄한 수비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볼을 탈취해서 미드필더 라인이나 공격진들이 빠르게 올라가서 전환 상황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초점을 두는 감독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은 수비적인 면모들이 굉장히 잘 드러났는데 예를 들어 뉴캐슬이 한창 돌풍을 일으켰던 22-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에 시티가 우승을 했죠. 시티의 리그 실점이 33실점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즌에 뉴캐슬이 4위를 했는데 뉴캐슬도 최소 실점 동률 1위인 시티랑 마찬가지로 33실점을 했죠. 그만큼 하우의 전술 자체가 지지 않는 전술을 표방하는 게 어느 정도 저변에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그런 면모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뉴캐슬 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스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 경기가 하우의 수비력에 대한 그런 강점들을 보여준 경기 중에 하나였다고도 생각을 해요. 하우는 이날 4-3-3을 가지고 왔죠. 골키퍼의 닉포프, 루이스 홀, 덴번, 파비안 시어, 리브라멘토, 중원은 기마랑이스, 롱스테프, 조일록의 3미들, 전방에는 조엘링톤, 앤서니 고든, 이삭이 섰고요. 이렇게 선발 포메이션상으로는 4-3-3이었지만 이날 뉴캐슬의 전체적인 대형은 수비 포메이션으로 서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아스날이 볼을 소유하고 전진할 때 그거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려서는 경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 수비 포메이션이 재밌었어요. 우선 전방에 있던 조엘링톤과 고든이 쭉 내려와서 기마랑이스와 동일한 위치까지 내려옵니다. 중원 지역에 있던 조일록과 롱스테프도 마찬가지로 내려오고요. 그러면서 비교적 위쪽에는 이삭만 남는 4-5-1의 수비 진영을 구축했어요. 이날 에디아우의 수비 전술의 컨셉은 측면 봉쇄였습니다. 아스날의 측면 자원들, 왼쪽에 마르티넬리, 오른쪽에 사카가 볼을 잡았을 때 집요할 정도의 협력 수비를 보여줬죠. 예를 들어 왼쪽에 마르티넬리가 볼을 잡았을 때는 오른쪽 리브라멘토, 앤서니 고든이 협력 수비로 나가고요. 여기에 추가로 롱스테프까지 협력 수비로 나가면서 3대1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측면에서 어떻게든 볼을 뺄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완전히 좁혀버렸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카가 볼을 잡아서 돌아서면 왼쪽에 루이스 홀, 조엘링톤, 아니면 조일록 같은 선수들까지 나와서 3대1 협력 수비를 걸었죠. 물론 이렇게 적극적인 협력 수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전술이거든요. 이렇게 측면으로 다수의 선수들이 뛰쳐나갔을 때 우리 팀의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침투하는 동료가 있어서 이 볼을 잡은 측면 자원이 찔러주게 되면 그대로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수비 전술이긴 했는데 하지만 하우가 이렇게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스날에서 이 하프 스페이스를 관리하고 위력적인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 웨데고르가 이날 없었어요. 그래서 하우가 이 하프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내줄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적극적인 협력 수비 전술을 펼칠 수 있었던 거죠. 하우의 전술은 적중했고요. 이날 아스날은 이 협력 수비 구도에 막혀서 측면에서 어떠한 전진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캐슬이 볼을 얻었을 때는 빠르게 전진해서 앞쪽에 고든, 이삭 이런 선수들을 위주로 빠르게 전환 상황에서 공격하는 그림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뉴캐슬이 이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하우는 아직 선수들의 전환성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만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우 체제에서 뉴캐슬은 전환에 능숙한 팀으로 거듭났다. 여기엔 미드필더들의 강한 신체 능력과 공격진들의 빠른 스피드가 필수적이다. 지난 1년 동안 뉴캐슬은 오른쪽 윙어를 물색해왔고 제이콥 머피의 좋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은 이번 여름에까지 이어졌다. 더 좋은 전환성, 더 좋은 역습, 공격 진영에서의 더 빠른 결단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선수를 원한다는 건데 이런 뉴캐슬의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엘랑가였습니다. 엘랑가는 정확하게 방금 하우가 중요시했던 그 포인트 빠른 전환 능력을 갖고 있는 윙어죠. 역습 위주에 썼던 누누 산토의 노팅엄에서 그 시스템 체제 안에서 엘랑가가 6골 11도움을 했고요.
특히나 노팅엄 경기 챙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습 상황에서 엘랑가가 빠르게 뛰어갈 때 정말 위협적이었거든요. 단순히 뭐 드리블이 좋다, 스피드가 빠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트랜지션 상황에 굉장히 익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엘랑가가 이제 에디아우의 시스템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뉴캐슬은 전환 시 빠르게 공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엘랑가의 장점과 잘 맞아떨어진다. 엘랑가는 빠른 속도로 드리블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드리블만 빠르고 스피드만 빠르고 이런 선수가 아니라 올라갔을 때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팅엄에서 11러시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팀이 볼을 따내 상대팀의 정돈되지 않은 수비를 공격할 때 그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하우의 시스템이 이미 엘랑가한테 익숙하다는 부분이죠. 누누의 전술이랑 에디아우의 전술이 딱 맞아떨어지고 똑같다는 건 절대 아닌데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두 감독 다 그런 빠른 전환을 중요시한다는 공통점, 그리고 선수 본인이 그 빠른 전환에서 강점을 드러냈다는 거, 이게 있기 때문에 엘랑가가 에디아우의 시스템에도 큰 문제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뉴캐슬이 엘랑가를 원한 두 번째 이유, 양쪽 포지션에서 자연스러움입니다. 이게 지난 시즌 엘랑가의 히트맵이거든요. 보시면은 오른쪽이랑 왼쪽 양쪽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윙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이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나올 수 있다, 왼쪽 윙으로도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선수의 양발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쪽 측면에서 모두 뛸 수 있을 만큼 양발이 자연스러운 선수,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환 상황을 봤을 때 엘랑가가 드리블을 치잖아요. 엘랑가는 오른쪽으로 칠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칠 수 있고 양쪽 방향으로 거의 동일한 비율의 전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즉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떤 방향으로든 빠르게 전진할 수 있다는 높은 전진성의 드리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즉 이렇게 양쪽 발을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하다 보니까 특정 한쪽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른쪽에서만 위협적이야 라고 한다면 상대 수비가 그 선수를 마크할 때 빠른 전환 상황에서도 아 얘는 오른쪽으로 빠지겠구나 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고 수비할 때도 편하겠죠. 하지만 엘랑가 같은 경우는 그 양쪽 지역에서 모두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도 드리블 돌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 수비에게 이지선다를 걸 수 있는 선수다. 그 특성이 정말 잘 드러났던 게 지난 맨유전이죠. 노팅엄이 후방 지역에서 수비를 하다가 이 볼을 클리어합니다. 그리고 이 클리어한 볼을 잡기 위해서 엘랑가가 뛰어가요. 볼을 잡은 엘랑가가 쭉 치고 올라가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맨유의 지르크지, 가르나초 같은 선수들이 쭉 따라오게 되죠. 이때 후방에 혼자 남은 마즈라위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엘랑가가 오른쪽으로 빠질까 아니면 중앙으로 좁힐까, 수비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이지선다에 빠지게 됐죠. 이때 엘랑가의 선택은 이 중앙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엘랑가 드리블의 진수가 보여지는데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양발 드리블을 활용하면서 뒤에서 따라붙는 가르나초는 힘으로 이겨내고 어떻게든 따라오려고 애를 쓰는 지르크지는 그대로 스피드로 눌러버리고 맨유의 마지막 보루였던 마즈라위는 최후의 순간까지 엘랑가가 안쪽으로 드리블을 더 칠지 아니면 바깥으로 빠질지, 그것도 아니면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동료한테 넘겨줄지 이 끔찍한 선택지 지옥에 빠지게 만듭니다. 보시면 이렇게 충분히 동료한테 넘겨줄 수 있는 공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즈라위가 해당 공간을 의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엘랑가는 이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마즈라위가 그쪽 공간을 의식하게 만들게끔 시선으로 계속 페이크를 주면서 오히려 안쪽으로 더 치고 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 안까지 올라와서 강력하게 슈팅, 오나나를 뚫고 노팅엄의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이 선수가 스피드가 빠르다, 드리블을 잘 친다, 이거를 넘어서 상대한테 지속적으로 선택지를 강요하는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양발 드리블을 쓰면서 상대 수비한테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지선다를 걸고요. 동료가 올라오는 걸 보고 시선으로 페이크를 주면서 또 수비한테 선택지를 부과하죠. 그걸 활용해 자신의 빈 공간에 찾아 들어가 깔끔하게 득점을 마무리 짓고 내려오는 그야말로 영리한 공격수의 플레이였습니다. 제가 볼 땐 이 능력이 에디아우가 원하는 프로필에 가장 적절한 능력이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하우의 그런 축구, 실리적인, 실용적인 축구, 지지 않는 축구, 이런 거를 표방할 때 감독인 하우 같은 경우는 계속 뭐가 이득일까를 고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신의 시스템적인 철학, 그런 거를 떠나서 이 경기에서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이득일까? 상대팀에 지금 웨드고르가 없네? 그럼 저쪽에 하프스페이스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프스페이스를 다소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측면 수비를 해서 막으면 이득이겠다. 이런 거를 철저하게 계산하려고 하는 감독인데 방금의 엘랑가처럼 전환 상황에서 혼자 영리하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선수가 있다? 이러면 하우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한마디로 그 존재만으로도 이득이다. 한 명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강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런 전환 상황을 활용하는 하우 입장에서는 존재만으로 굉장히 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노팅엄이 뉴캐슬에게 엘랑가를 매각하면서 맨유가 세론 조항을 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시면 로리 위텔발 기사인데요. 여기 나오는 금액 같은 거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영위 소식들 중간에 나온 기사기 때문에 대신에 그 세론 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팅엄이 엘랑가를 뉴캐슬에 5,200만 파운드에 매각할 예정인데 맨유는 이 거래로 약 500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 맨유는 아카데미 출신인 그를 노팅엄으로 보내는 조건으로 노팅엄이 그로 인해 얻는 수익의 15%를 받는 옵션을 매각 조건에 포함시켰다. 물론 제3자가 그 계약 조건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받는다라고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아마 이적료랑 금액 비율을 보니까 장부상 이익 비율인 것 같아요. 이적료에서 얼마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 노팅엄이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의 몇 퍼센트를 얻는다.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엘랑가의 뉴캐슬 이적은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빠른 전환성, 양발을 활용한 이지선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빠른 전환성을 중요시하는 에디아우의 축구에서 엘랑가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어느 정도는 비슷한 시스템이었던 누누 산투의 노팅엄에서 활약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엘랑가가 빠르게 적응해서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앞으로 엘랑가가 뉴캐슬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